정말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추석이 다가오네요. 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미술계에 있다 보면 참 늘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 그림을 살까? 필요도 없는데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심지어는 뭐 세계 시장 보게 되면요, 몇천억까지 미술품을 삽니다. 의문이 안 생기세요? 왜 살까? 이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구매가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좀 크기도 하죠. 참 원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 307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반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기업도 끝났죠.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림을 왜 살까요? 말 그대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투자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다른 이유가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 몇 분들은 그림을 왜 사냐고 물으면 좋아서 산대요. 그냥 좋아서 많이들 사시죠. 근데 이게요,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그림 그리시는 분 말고 혹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미술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30만원, 50만원, 7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아트페어 현장 가가지고요, 충동 구매로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요. 이런 분들은 그림을 사는데 좋아서 사죠. 뭐 일종의 충동 구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 사. 저도 가끔 그림을 삽니다만 한 30만원, 한 50만원 약간 고민을 해요. 30만원까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서 사는 분들 있다고 치고, 근데 주변에 그림 사는 사람 중에 좋아서 그림 사는 분들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의 특징은요, 비싼 그림을 안 삽니다. 못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세 달에 한 점씩 삽니다. 그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누군가는 30만원일 것이고, 누군가는 50만원일 것이고, 누구는 3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림을 사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저기 인사동에서 다시 갤러리를 오픈하면서요, 앞으로는 지금 100호짜리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전을 하건 뭐 다른 기획전을 하건 100호짜리 한 6점, 7점 정도 걸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소품 몇 점 같이 걸어서 전시할 컨셉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치입니다만,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요, 사주는 거 빼고 이거 사줄게, 그냥 어떤 이 대가성 말고요, 그림을 정말로 사시면서 사면서 감상도 하고 일종의 어떤 투자적인 관념도 약간 가미된 분들은요, 작은 그림을 잘 안 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작다고 팔릴 것 같으면 작은 그림만 그리겠죠. 크다고 안 팔릴 것 같으면 큰 그림 안 그리겠죠. 지나다 보는 생각해 보니까요, 80호, 50호, 100호짜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림을 좋아하시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시 본론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돈이 수억이 있어. 수억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좋겠지만, 그러면 산다고 쳐요. 그러면요, 반드시 본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림을 사서 그 그림에 나의 돈이 묶여져 있고, 재화 가치가 묶여져 있고, 교환 가치가 함께 한다면 그림 안 살 이유가 없죠. 요즘 미술계 이야기가 상당히 무성합니다. 원금 보장 해주고자 했던 이
이 회사에서 미술품 유통회사에서 작품 수급이 아니라 투자자들, 그러니까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끈이 아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활용이 안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원금 보장형은 중요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림을 사가지고 가는데, 야, 이거 한 5년에 가져와. 원금 보장해 줄게. 가능합니다. 내가 내 그림을 팔아서 혼자서 산다면 가능하지만, 회사가 있고, 경비가 나오고, 직원이 있고, 딜러가 있고, 매니저가 한다면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요. 또 하나 더 있죠. 예전에 이 외국 갤러리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하면서 강남에 전시장을 열었던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세요. 그 갤러리가 한 2년 반 만에 문을 닫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작품 관리가 되고 예술가의 가치가 확장이 되면서 3년 혹은 5년이 되었을 때 샀을 때 그림 가격보다 더 높아졌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게 되면요, 구매자는 그 그림을 팔지 않죠. 또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있고 확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가능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림을 사갔어요. 한 3년 전 빠르고 5년 정도가 된다면 원금 보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자신 있는 작품들을 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한 개 그림이 135억이고 세계에서 비싼 게 5천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비싼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의무감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돈이 그 안에 묶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림을 100억짜리 그림을 샀어요. 이 그림의 100억짜리 그림에 대한 가치가 늘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100억과 교환될 수 있는 가치가 유지되어야 되고,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흔히 주변에 말아가지고요, 100만 원의 그림을 샀어요. 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의 가치가 점점 더 확장성이 높아져야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지나가다 그림을 샀습니다. 이사 갈 때 버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아서 사는 것, 투자로 사는 것, 작품 보존을 위한 것, 경제적 가치를 위한 것 다 통합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30만원, 30만원대로, 50만원, 50만원대로, 300만원, 300만원대로, 3천만원, 3억, 300억, 30억,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해서 이게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림을 내가 지금 3천만원 그림을 샀는데 3천만원에 대한 재화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되어 가지고 간다면 그 그림을 사죠. 근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그죠? 30만원, 50만원 그림을 사는 분들이 저변할 때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술의 대중화, 예술품의 대중화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호소가들이 있어. 나는 니네들보다 어떤 지식적 가치가 높아.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집에 보니까 그림이 100호짜리 걸려있어. 와, 니네 멋있다라고 하는 가치가 본인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제 경험처럼 말씀드리면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되는 작품들은요, 자기 작품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가치입니다. 3천만원을 머금고 있죠. 5천만원을 머금고 있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이 유가 가치라는 거죠. 이제 이 미술품을 이해할 때 그런 거예요. 정말로 미술품을 투자하고자 한다면요, 많이 해야 돼요. 이 3천만원짜리 이상의 그림을 사야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300만원짜리가 3천만원 될 가능성 웬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환 가치로서 300만이 3천만 원 되었을 때 3천만 원으로서 교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술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좀 현재 미술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들의 리그, 여전히 그들의 리그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페어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키아프 끝나고 나가지고 12월 내년 2025년 되면요, 아트 페어 시장이 정리될 것이고 좀 지역화될 것이고 살롱화되어질 것이고 차등화, 개별화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시류, 시대, 상황, 판매, 매매 이런 것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술가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예술 작품들은요, 이미 거기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의 화가들이죠. 근데 간혹 보면요, 내 그림은 1억이야, 2억이야 해가지고 팬심이 발동해가지고 미술계에서 많이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공항에 있습니다. 1억에 샀는데 팔고 싶어 하는 분들과 저는 가끔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예술가의 가치보다 작품의 가치를 확장하고 마케팅해서 그런 경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그림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떤 그림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얼마짜리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그림을 얼마에 사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하는 요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림을 왜 사냐고요? 정리하면 그거죠. 정말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술계, 문화계, 젊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요, 대가성을 필요로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주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 교환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대요, 투자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활동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가격이 올 것인가 고민합니다. 3천만 원 넘는 것들요, 거기에 이미 돈이 묶여져 있고 돈을 머금고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3억이 넘는 작품들요, 사회적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나 이런 그림 걸려있어 미신도 있고요. 근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맨 밑에 사준다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사회적 위치까지 통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통합된 건 많이 비쌉니다. 근데 왜 사오는 건 분명해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의 발전, 정신적 발전, 가치의 발전, 문화예술계의 발전, 이유는 선명합니다. 인간 사회에 존속되어진 것이 예술이라면요, 예술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변 때가 부족하다는 뿐이죠. 동호회 숫자가 많이 적다는 것이죠. 미술 동호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페셔널한 예술가한테 포민하게 되고 더 비싸게 되겠죠. 근데 유독 우리 미술계만큼은 아마추어가 너무 약해요. 조금만 전시하면은, 전시 개인이 한 번, 두 번 하면은 필드에 한두 번 나오고 아트비 한두 번 나오고 모두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품으로서, 예술가의 가치로서의 균등한 차등화는 필요하다. 근데 말은 못할 뿐이지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격상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우습게도 보지 말고 적당한 위치에서 사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왜 사냐고요? 좋아서 사죠. 대가. 어쨌든 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사줄 때도요, 거기에 대한 등가 가치라고 하죠. 같은 양의만큼의 다른 대가성을 기대합니다. 사주는 건 상대방의 이익이나 고마움이나 상태나 어떤 사족서라고 하는 이 잘난 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0만, 50만 원짜리요. 300만 원짜리는 같이 생각합니다. 오를까 말까? 오를지도 몰라. 투자해? 그러면서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하죠. 3천만 원은요, 오른다는 기대 가치 충분히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여기에
갤러리들과 컬렉터들과 디렉터들이 모여있죠. 3천만 원 시장에.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3억 시장요, 사회적 가치와 교환 가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30억 이상 넘는 것들이야 뭐 이미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뭐 그 세계는 저희 세계는 또 다른 세계니까요. 미술품을 팔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왜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림 파는 방법은 되게 많죠.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정수 갤러리에서는 이 100호짜리 작품 6점과 소품은 다 대여섯 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100호 6점과 소품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다고 사지 않습니다. 작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크다고 안 팔리는 거 아닙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갤러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돈 됐다고 적당히 구색이 갖춰져 있는 것들은요, 50호, 80호, 100호라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술가 입장에서도 큰 그림, 좋은 그림은 큰 그림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100호가 대작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폭염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는 추석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